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 추석엔 예전 같은 민족 대이동은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이에 고향에 못 가는 대신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향집으로 평소보다 비싼 선물을 보내려는 추세가 나타나는 등 정육 과일 선물 세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석에 고향을 못 가는 대신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 개인 소량 구매량이 늘어난 데 이어 고급 선물 세트의 인기도 눈에 띕니다. 이번 추석에는 예전 같은 민족 대이동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경부선 등 9개 도선 추석 승차권 예매량은 총 50만 석 중 26만 3천 석으로 지난해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고객들의 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면서 일찍부터 선물 세트를 구매해 배송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 선물 세트 예약 구매를 받은 결과 100만 원 미만의 소량 구매 건수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물 세트를 한두 개 구매하는 고객 비중도 77%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에서도 추석 선물 세트 소량 구매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협유통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 세트 사전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3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소량 구매 고객이 이 같은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사전 예약은 지난주 15일까지 해서 종료가 됐어요. 대략 한 35% 이상 증가한 거로. 또 평소보다 비싼 선물을 보내려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면서 귀성 여비가 줄어든 만큼 그 비용이 선물 세트에 반영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백화점들의 추석 맞이 고급 선물 세트 예약 판매 매출은 지난해보다 최고 60% 넘게 늘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추석 선물 예약 판매 매출이 지난해보다 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 예약 판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6%, 66% 늘었습니다. 특히 한우 등 정육 매출이 최대 3배까지 늘며 추석 선물 판매 신장을 주도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점도 고급 추석 선물 세트 판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고객님들이 많아지면서 그 여비로 좀 더 좋은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님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 만나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 어려운 지금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선물 세트에 인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양돈 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 정보통신 기술이 사료를 공급하고 사육 환경까지 관리해준다고 하는데요. 기획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오늘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양돈 농가를 손현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회색빛 건물.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외관이지만 새끼 돼지를 키워 판매하는 약 8,260제곱미터 규모 양돈 농장입니다. 이곳 직원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돈사에 가서 돼지를 돌보는 대신 컴퓨터에서 사육 데이터를 살펴보는 겁니다. 돼지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 온도 조절 등 환경 관리가 중요한데 돈사 내부 온도 확인과 환기팬 설정을 앉은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00마리의 모돈이 사료를 각각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돼지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돈사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양돈장 같은 경우에는 개체별 사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로 또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서 개체별 건강 관리도 가능하고 생산성이나 생산비에 관한 거를 다 알 수가 있죠. 임신한 돼지를 사육하는 임신사입니다. 돼지 귀에 노란색 칩이 달려 있습니다. 자동 급이기가 이 칩을 인식해 돼지가 다가가면 사료를 공급해 줍니다. 개별 돼지가 먹은 사료 양은 컴퓨터로 전송되고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어미 돼지가 분만 후 포유 기간에 머무는 분만사에도 자동 급이기가 있습니다. 돼지가 급이기 센서를 건드리면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일반 농가라면 모돈 한 마리마다 레버를 당겨 사료를 줘야 하지만 이 농장은 공급 횟수와 분량을 컴퓨터로 설정해 자동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을 때 핸드폰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환경을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사료 급이도 자동으로 가능이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위험 부담 없이 환경 조성 같은 게 스마트 기기로 다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새끼 돼지 10,000마리가 자라고 있는 자돈사 관리도 자동화돼 있습니다. 자돈사 액상 급이기는 습식 사료 높이를 감지해 사료가 줄면 바로바로 공급해줍니다. 또 춥거나 더울 때는 쿨링 패드와 히터가 작동해 적정 온도로 맞춰줍니다. 첨단 설비로 농장을 관리하면서 사람이 할 일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3년 전 스마트팜을 도입한 이후 모돈 한 마리당 1년 동안 출산하는 횟수는 2.2회에서 2.3회로 늘었고 연간 출하 마리수 역시 20두에서 22두로 증가했습니다. 빅데이터로 사육 환경을 정밀 관리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축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은진입니다. 지난달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철원 지역 농민들이 청와대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반복되는 침수에 주택과 농경지가 망가진 데다 지뢰까지 유실돼 농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현실성 있는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백발의 농민들이 청와대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쏟아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강원 철원군 이길리의 주민들입니다. 주택과 농경지를 비롯해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대부분 조생종이라 수확할 시기지만 논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묻혀있던 지뢰가 이번 폭우로 유실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갈 분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누가 책임집니까? 기계 운전하시는 분도 농부입니다. 지뢰 탐색 과정에서 벼가 밟히는 등 논이 망가져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군 당국은 지뢰 탐색 조건으로 피해 감수 각서를 요구해 농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수색 및 탐지할 때 농작물이 100% 다 훼손이 돼요. 지뢰 탐지를 하려면 개인이 자기 재산 포기 각서를 써야만 탐지가 가능하다. 주민들은 40여 년 전 전략촌 조성을 위해 강제 이주를 한 뒤 지속적인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단 이주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철원군 측에서는 이길리 마을 이주 사업으로 가구당 1,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농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1,6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새로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집도라를 마련하고 집을 새로 짓는데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나 구시대의 복구비 지원 기준만 적용하여 단순히 1,600만 원만 지원한다면 나몰라라는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수해농가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살면서 벌써 3번째 수해를 당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도 자식들이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경험이 없게 해서 오늘 여기로 온 거고요. 주민들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과 성명서 등을 청와대 비서실에 전달했습니다. 반복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농민들은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성 있는 이주 지원 대책과 농작물 피해 보상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정부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5대 유망 분야 핵심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자원을 활용해 생물 농약을 개발하는 등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린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핵심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바이오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는 만큼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10개 부처와 청이 협동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그린바이오 5대 유망 산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5대 유망 산업은 마이크로바이옴, 기타 생명 소재,
대체식품, 종자, 동물용 의약품으로 5개 분야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 정보를 뜻합니다. 유전체 분석 기술 발달로 작물과 미생물 군집 간 상호 분석이 가능해져 최근 들어 신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생물 비료나 농약을 개발하게 되면 화학제재 대체와 동시에 농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생명 소재 분야에는 곤충 산업이 촉망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곤충 산업과 ICT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곤충 산업 경쟁력을 위해 스마트 사육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팜 도입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 현재 축산법상 가축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해등해 등을 축산법에 추가로 등록해 곤충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곤충 거점 단지와 같은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기술 분야의 인력 육성을 위해 특수대학원 등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1차 산업과 식품 자원 분야에 융합된 그린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유망 분야입니다. 5대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중장기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생태계 조성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해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입한 배추 휴경제 시범 사업이 농가들의 저조한 참여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전남도가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인데 현장에서는 지원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참여를 독려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전라남도는 겨울배추 휴경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산지 폐기가 반복돼 왔던 데다 올해는 배추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농가들의 기대 심리로 8월부터 과잉 생산이 전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배추 휴경제는 최근 2년간 겨울배추를 재배했던 필지 가운데 농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내년산 겨울배추 농지를 휴경할 농업인에게 3.3제곱미터당 1,250원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상 지역은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해남군과 진도군입니다. 전남도는 휴경제를 도입하면 수급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장단 회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신청 기한도 당초 계획보다 열흘이나 늘리며 농가들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참여 면적은 35헥타르에 그쳤습니다. 당초 목표 사업량이던 445헥타르에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2차례 연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상인들이나 농협의 계약집의 그 금액도 높고요. 가격이 지금 금배추니 금치니 막 그러고 있거든요. 농업인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파게. 농가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월 이후 3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배추값이 오를 것이란 농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1일 기준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배추 도매 가격은 10kg 상품 한 망당 24,596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49%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유통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포전 거래에 나서면서 가격 오름폭 또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겨울배추 주산지의 한 농협 관계자는 상인들이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지역 농협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휴경 참여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현실과는 딴판이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급 안정 차원에서 휴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3.3제곱미터 한 평당 1,250원의 지원금으로는 농가를 참여시킬 동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과잉돼가지고 수입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농가들도 공감은 하는데 100평에 12만 원이잖아요. 임대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휴경하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이 참여하겠죠.
유통 전문가들 역시 전남도가 이번 시범 사업의 사례를 거울 삼아 적정 지원 단가와 농가 유인책에 대해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산지 농가들 사이에서는 평당 3,000원 이상의 금액이 적정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전남도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수급 안정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성과 측정 목표와 실험 방법, 실험지역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중간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용역업체인 지역재단은 경기도 내 면 지역을 시군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실험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자는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과 개별성, 정기성을 모두 지켜 지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쇠고기 소비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시중 유통 쇠고기에 대한 한우 확인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대구시 등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무작위로 수거 검사 의뢰한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합격 판정 시 해당 기관을 통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등급이 낮은 한우고기와 등급 둔갑 판매 행위도 사전에 적발해 불법 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충북 음성군 금왕농협이 최근 금왕읍 북부 지점에서 지역 내 60여 농가의 건고추 2만 근을 수매해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수매량은 평균 300여 근으로 금왕농협은 추석부터 괴산군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위탁 가공한 뒤 0.5에서 3kg 단위로 포장해 도내 전 하나로마트 등지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명섭 금왕농협 조합장은 앞으로 수매 가공 사업을 확대해 건고추 생산 농가의 수치값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 등을 수리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재민을 위해 제공된 임시주택용 조립주택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이재민은 앞으로 거주 중인 임시주택에서 우편과 택배, 고지서 등을 배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도는 현재 한평군에 구축된 임시조립주택 2동에 대해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으며 나머지 임시조립주택에 대해서도 입주 전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